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득정보계장 김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고추 재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서 작년도 기상 상황과 또 고추 가격 동향, 생산 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상의 특징은 봄철 1월에서 4월까지는 비교적 온도가 높았고, 그 이후로 여름부터 겨울까지는 온도가 낮은 온도로 경과했던 한 해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 오는 날이 많아서 전년보다도 한 50일 정도, 52일가량 비 오는 날이 많았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햇빛 쬐는 시간이 적어서 고추 재배에는 불리한 기상 환경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기온은 전년보다 0.2도씨부터 낮았고, 평년보다는 0.6도씨 정도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강수량이 전년보다 656mm, 평년보다 460mm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5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에 집중적인 잦은 강우로 인해서 탄저병 발생이 유독히 많았던 한 해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고추 생산량과 재배 면적을 보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15년부터 17년까지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서 17년도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2020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생산량, 전국적인 생산량도 이런 재배 면적에 따라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바라당 생산량은 최근 5년 동안에 지난해가 193kg로 가장 낮았던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또 전년도 이렇게 재배 면적을 보면 전국적인 재배 면적은 1.6%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재배 면적은 1.6%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면적은 12년 전에 2008년도 최대 면적했던 거에 비해서 36%가 감소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시바라당 수량은 193kg, 이 193kg는 근수로 따지면 평당 한 근 정도의 그런 농사가 되겠습니다. 평당 한 근 정도 되는 고추 농사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생산량은 6만 톤 정도 됩니다. 6만 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1인당 고추 소비량은 3.3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1년 동안 고추를 먹으려면은 16만 5천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16만 5천 톤이 필요한데 작년에 6만 톤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10만 톤 정도가 부족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양은 바로 수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추의 자급률은 해마다 다르겠지만 30에서 50% 정도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을 보면 최근에 이제 뭐 2018년, 19년, 20년 동안에 지금의 이제 그 11월 달까지 2020년 11월 달까지의 가격을 보면 12,557원, 이것은 이제 근당 도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한 근당 도매 가격이 12,557원. 그래서 2019년보다는 4,000원이 높았고 평년보다는 3,000원이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은 바로 다음 연도 재배 면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가격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2019년도에 또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이 증가했고, 또 2019년도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0년도에 재배 면적이 또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도 이제 가격이 지금 높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올해의 재배 의학 면적은 2020년보다 지난해보다는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7에서 3.1%까지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의 원인은 당연히 수확기에 가격이 좋았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그 기상 환경하고 이제 생산 환경 또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추 이제 그 다수학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하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품종 선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이러스병이 되겠고, 또 작년에는 탄저병과 역병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병해에 강한 내병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고추가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적절한 양분 관리와 또 토양 개량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바이러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바이러스 매개충인 송채벌레, 진딧물에 대해서 철저한 방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고추의 품종은 일단은 그 위험을 분산하기 차원에서 숙기별로 2-3개 정도 품종을 안배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병성 품종인 역병 저항성, 탄저병 저항성, 바이러스 저항성인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하는 게 좋겠고, 또 지역에 적합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고, 또 농가 입장에서 생산 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장 준비가 되겠습니다. 포장 준비에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 시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준 재배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인산가리, 요소 용성비 황산가리, 그래서 요소 용성비 황산가리, 그래서 인산과 퇴비, 고토석계, 붕사, 이런 것들은 다 모두가 밑거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밑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소와 지소 성분과 가리 성분은 웃거름을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시비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기 밭별로 거름 주는 양은 그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검정을 의뢰해서 정확한 시비 처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둑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둑은 한 달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멀칭은 고추 정식 일주일 전까지는 완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닐 멀칭은 미리 해 주셔야 지온이 상승해서 고추 정식 후에 활작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비닐 내부에서 적정 토양을 수분을 유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추는 습해에 약하기 때문에 두둑 높이를 20cm 이상 높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식거리, 심는 거리는 120, 고랑 넓이, 이랑 넓이를 20cm, 이랑 넓이를 120cm로 오고, 이런 포기당 간격은 30에서 40cm로 될 수 있으면 넓게 심는 것이 재배에 유리하겠습니다. 고추를 심는 시기는 마지막 서리가 내고 일주일 후, 군사는 시기적으로는 5월 상순이 되겠습니다. 5월 상순이 군산 지역에서는 고추를 심는 적기가 되겠습니다. 심기 전날에는 충분히 물을 뿌려줘서 상토와 고추모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기 정식에 알맞으면은 잎은 10장에서 13장 정도 나와 있고, 키는 20에서 25cm. 그래서 너무 무자라지 않은 모가 좋고, 또 중요한 것은 방앗달에 꽃이 피어 있거나 이제 꽃봉으로 맺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고추를 심는 깊이가 되겠습니다. 고추를 심는 것은 지면과 모종호흡이 일치하는 이런 플러그와 땅 표면이 일치하게 높이에 심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적당한 심는 깊이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깊게 이렇게 심으면은 여기서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가 나와서 활짝이 늦게 되고, 또 얕아서 플러그가 노출이 되면 그 노출된 곳은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면과 모종흙이 딱 일치하도록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추를 심고 나서 이제 그 방앗다리를 제거한다고 하죠. 방앗다리라고 하죠. 곁가지를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이유는 통풍, 일단은 햇빛과 통풍을 개선해서 병해충을 감소하고 또 수확 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보통 심고 나서 20일경이 적당합니다. 한 번 1차 하고 나서 다시 또 2번에 걸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맑은 날 해야 상처가 나서 병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맑은 날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앗다리 밑으로 해서 이제 곁가지를 이 부분을 제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거하지 않고 놔뒀을 때는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 통풍과 또 병해충의 온상이 되겠습니다. 웃거름은 정식 후 25일에서 30일 간격으로 주게 되겠습니다. 이제 1차 주고 나서 또 20일에서 30일 뒤에 또 한 번, 또 그 뒤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 간격으로 3 내지 4일을 주게 되는데, 주는 위치는 이제 1차에서는 이제 폭이 쌓이, 2차부터는 이제 헛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이제 노동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2번까지만 하게 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최소한 3번 정도는 나눠서 이렇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는 위치는 이제 1차는 이렇게 포기와 포기 사이, 그 다음에 2번째부터는 옆구리에 주고, 3번째에는 고랑의 사이에 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료가 뿌리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포기 사이가 되겠고, 또 이제 옆구리에, 또 이제 이렇게 고랑에 이제 고추가 우거져서 컸을 때는 3차, 4차는 고랑 사이에 주고, 이게 고랑이 넓으면 이 가운데 쪽에다 주면, 가운데에다가 주게 되면 비료를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이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비료를 주면 고추 뿌리에서 흡수가 되겠습니다. 거름 주는 양은 보통 이제 그 표준 12량에 맞춰서 보통 이제 한 숟가락씩 떠서 주게 되는데, 이 정도 양이 됩니다. 반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채 못 되는 양을 그 한 주당 구멍을 뚫고 주면은 적당량이 되겠습니다. 고추 병에 주요한 것들을 보면은 역병, 또 탄저병, 최근에 말하는 바이러스병, 이제 이 3가지가 주요 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토양으로 전염되는 것은 역병하고 이제 그 품맛병, 청고병, 이것이 이제 주로 되겠고, 또 이제 탄저병은 이병 잔재, 찌꺼기들, 이제 잔재물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2020년도에 주요 병해충 발생을 보면 전체적으로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 담배병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증가를 했던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탄저병과 바이러스병이 대폭 증가를 했던 그런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저병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런 그 둥근무늬, 겹무늬로 해서 이렇게 중간에 탄저병 병만을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병이 되겠습니다. 이 탄저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병 잔재물입니다. 그래서 고추대 남은 것들은 수확하고 바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고추 탄저병이 걸린 것, 고추는 바로 따서 바깥으로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 발생 시기는 6월 상旬정도에 발생을 시작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것은 물이 없으면은 그 전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 병행군 포자 자체가 끈끈한 전질 물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녹여주는 액체가 있어야만이 병행군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해도 탄저병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바람이라는 것은 아니고 비가 올 때 99% 비나 또 물, 스프링클러 이런 거에 의해서 고추 탄저병이 전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뭐 6월, 7월, 8월 계속적으로 그냥 거의 매일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제가 고추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심하게 탄저병이 걸린 포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이게 7월 중순 하순 정도 되는 7월 20일에서 그 정도 되는 포장인데,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이제 풋고추의 자체도 이렇게 탄저병이 모두 걸려가지고 하나도 수확을 못 할 정도의 그런 극심하게 탄저병이 발생했던 그런 포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방제 대책으로는 어떻게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병 잔재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수확 후에 바로
월동 시킬 것이 아니라 쏘아크에 바로 청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든 과일이나 병든 이파리, 가지, 뿌리는 소각이든지 아니면 밖으로 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정식 후에는 물이 안 튀게 고랑에 이제 비닐을 깔거나 볏짚을 깔거나 이렇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비가 오고 난 뒤에 이런 약재를 적용 약재를 살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탄저병이 발생을 했다 그럼 무조건 따서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무조건 따서 내버리는 것이, 제거를 해서 바깥으로 빼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제 대책이 되겠습니다. 방제 대책을 보면 이렇게 이제 빗물이 튀지 않게 물이 튀지 않게 이렇게 볏짚을 깐다든가 또 이제 고랑이 볏짚, 또 이것은 비닐 깐다든가 이제 부직포를 깔아서 병균이 튀어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년하고 이제 비교가 됐던 그런 고추예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지역에 아까 이야기했던 7월달에 탄저병이 많이 걸렸던 그런 밭인데, 밭 옆 근처에 고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탄저병이 거의 없습니다. 탄저병 발견을 못했지만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고랑이 굉장히 높아서 탄저병에 또 방제를 또 철저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탄저병이 없이 아주 깨끗한, 작년에 보기 드물었던 아주 깨끗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병입니다. 역병은 이제 특징은 이제 지제부가 이제 갈색으로 썩어가면서 줄줄이 이렇게 줄 따라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따라서 또 잘라보면 줄기를 잘라서 짜게 보면 거기가 이제 갈변이 되어 있는 그런 갈변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포기 전체가 시들어서 말라지는 그런 피해를 보이게 됩니다. 역병은 이제 이것은 물에 의해서 반드시 이제 물길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의해서 전파를 하고, 생육적어는 28에서 30으로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발생을 하고, 또 장마철에서 물이 잘 안 빠진 저습답에서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돌려짓기를 하는 연적지에서, 이것은 토양전염성 병이기 때문에 연적지에서 발생이 많은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이제 제일 간단한 것이 이제 약재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발생이 우려가 됐을 때, 발생 또 비오기 전후로 해서 역병 방제를 해주시고, 또 이제 아이샨염을 사시거나 아니면 직접 제조를 해가지고 혼용 살포를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병은 이제 물에 따라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고효재배 이제 이랑을 높게 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또 돌려짓기 윤작을 해서 토양전염이기 때문에 윤작을 하고, 또 지피나 부직포를 깔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이제 저항성 품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병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이 역병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수로 해서 물이 이제 잘 빠지게 고랑을 배수를 깊게 이제 팔았던 것이고, 이것도 이랑을 높게 형성을 했고, 또 토양전염성병이기 때문에 돌려짓기 볼이나 오밀 같은 것을 번갈아 가면서 재배하면서 역병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 역병, 분마르병, 흰비단병, 이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포기 전체가 시들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또 잘라보면 내부가 갈변돼서 죽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병균 자체는 나머지 역병이나 흰비단병은 곰팡이인데, 이제 분마르병만 세균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이 높고 이제 또 습할 때 똑같이 발생이 많고, 근데 이 대책은 다 똑같습니다. 대책은 이것이 다 토양전염성이기 때문에 윤작과 토양소독이 공통적인 방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바이러스 병이 되겠습니다. 사진이 거꾸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요 증상으로는 이제 얼룩덜룩한 모자이크, 또 뒤틀리고 쭈그러지는 증상이 나오는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 줄기가 썩거나 연맥이 노랗게 되거나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고추 바이러스 병증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병이 이제 발생이 많아지는 것은 포장 주변에 이런 매개충이 살 수 있는 서식처, 잡초류들이 많이 있을 때 이 매개충이 흡집이 발생이 많아지고 어떤 이제 식물체가 연약할 때, 또 한 가지는 진딧물하고 이제 청채벌레가 많이 있을 때, 이것들이 이제 매개충이기 때문에 80% 이상이 진딧물과 청채벌레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주요 이제 바이러스 병증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원형형 둥글둥글한 반점이 생기는 것이죠. 반점이고 이제 과일이 얼룩덜룩하게 생긴 거.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병에서도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생장점 부분이 이제 황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병의 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추 순이 이제 죽죠. 말라서. 또 이제 줄기가 썩고, 이것은 이제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병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이 이제 고추 순이나 줄기가 썩어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게 이제 잠두 위조 바이러스. 이것은 이제 고추 연한 얼룩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초가 황화가 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줄기가 이렇게 까맣게 이제 괴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바이러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걸린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것들 갖다 농가들에서 각자 이게 뭐 증상을 보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저희도 보기에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그것을 무슨 바이러스나 육안으로 판별하기는 힘들고 이렇게 이제 전작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임신시약 테스트처럼 이것도 바이러스 이병이 의심되는 포기나 열매를 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즙을 짜서 놓으면은 이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아니면은 한 줄로 나오고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렇게 두 줄로 나오면서 이것이 바이러스고 무슨 바이러스인지 다 진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방제는 이 바이러스 자체는 이제 청채벌레나 진딧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진딧물과 청채벌레를 아주 전멸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잔재물들을 깨끗하게 수확 후에 잔재물들을 조기에 수확해서 제거를 해버리고 또 고추가 주변에 이제 잡초가 있으면 거기서 진딧물이나 청채벌레가 살기 때문에 그 잡초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초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오늘 치료 간격으로 방제를 해 주시게 되겠고, 바이러스에 걸린 포기는 바로 조기에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놔뒀다가 하는 것이 전염원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제거를 해서 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적용약제는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안티브이, 파멀드, 빅토리골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 다음으로 이제 고추에 피해가 가는 게 이제 담배 나방이 되겠습니다. 담배 나방은 겉에는 이제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속에서 이제 이렇게 섭식을 하는 그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추 이제 6월달부터 끝날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담배 나방이 되겠습니다. 1년에 이제 이것은 3번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죠. 6월달, 7월달, 9월달에서. 그래서 이제 월동은 지금 이제 번데기로 이제 월동 중에 있고, 유충은 이제 담배 나방 이런 유충이 한 마리가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를 가해를 하게 됩니다. 많게는. 그래서 방제가 서울올 때는 20 내지 30% 정도 감수. 그래서 일반 역병, 탄저병보다도 더 많은 감수율을 보이는 것이 담배 나방이 되겠습니다. 발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7월, 9월 달에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발생 전에 미리 이제 이게 방제 방법이라는 것이 이 유충이 이제 과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미 한번 들어가 버리면 약을 아무리 살펴도 방제가 안 됩니다. 그것을 따내기 전에는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기 전부터 적용약제를 주기적으로 살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친환경적으로 방제를 할 때 이제
약재 방제 외에 이렇게 이제 막걸리하고 흑설탕 이렇게 일반 이제 그 피트병에다가 이렇게 옆에를 잘라서 이제 막걸리 3대 3 흑설탕 하나 3대 1 정도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담배나방이 여기에서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내죠. 그래서 고추밭에 이렇게 한 5포기에서 10포기 단위로 이렇게 피트병을 이렇게 쭉 놓으면은 담배나방이 그 방제 트랩이 간단하게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추는 꽃이 피고 나서 45일 정도 지나면은 수확이 가능합니다. 적상 온도는 1000도에서 1300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색이 이제 그 고추가 한번 빨간색으로 물을 들기 시작하면 4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그래서 그 수확은 붉은 고추 이때가 이제 붉은 고추가 80% 이상 정도 착색이 되면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고추들이 또 그 수확 생육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물을 딸 수 있는 마지노선이 한계선이 언제냐면은 우리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9월 5일까지 착과가 되면 그 10월달까지 10월 말까지 이것이 익습니다. 그래서 9월 5일까지 착과가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착과가 될 수 있도록 영양분 관리를 철저히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고추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